の責務を全うする。 무한열차에서 상현사 마카자와 혈투를 벌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렌고쿠 큐주로는 엠무로 인해 과거의 꿈을 꾸었을 때 역대 염주가 남긴 수기들이 렌고쿠 가문에 있다는 것이 기억나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던 탄지로에게 자신의 친가로 가보라고 일러주었죠. 탄지로는 상처가 모두 아물기도 전에 렌고쿠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히노카미 카구라가 해의 호흡이자 시작의 호흡이라는 것을 큐주로의 아버지 신주로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물의 호흡과 화염의 호흡 등의 모든 호흡은 해의 호흡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역대 염주가 남긴 수기가 찢어져 알아볼 수 없었고 큐주로와 같은 강한 지주가 되겠다는 탄지로의 말에 큐주로와 같이 검술에 재능이 없던 센주로는 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고 형이 사용하던 일륜도의 코등이를 탄지로에게 맡기는 것으로 불꽃과 같이 마음을 불태우던 큐주로의 의지를 탄지로가 이어받게 됩니다. 水の呼吸火の型。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탄지로 일행들은 매일 단련하며 오니를 쓰러뜨리는 임무 수행을 병행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독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탄지로는 아오이와 나호를 납치하려는 음주 우즈이 텐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탄지로와 제니츠, 이노스케가 그녀들 대신에 가겠다고 말하며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보았죠. 이에 텐게는 일본 제1의 색과 욕에 물든 아주 화려한 곳, 오니가 사는 유곽이라 답하며 귀멸의 칼날 유곽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텐게는 임무에 앞서 탄지로 일행에게 이번 작전에 대한 계율을 설명해줍니다. 우즈이 텐게는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곽에 잠입하여 오니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가 정기 연락이 끊기게 되자 텐겐이 나서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은 오니의 정보를 알고 있는 텐겐의 아내 스마, 마키오, 히나츠루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 바로 이렇게 젠코, 스미코, 이노코로 여장을 하는 것이죠. 이노스케 혓바닥. 탄지로는 스마가 이러던 토키토야, 제니츠는 히나츠루가 이러던 쿄고쿠야, 이노스케는 마키오가 이러던 오기모토야라는 텐겐의 아내들이 잠입했던 각각의 유곽 가게의 취직을 어찌저찌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애니화된다니 배꼽 잡고 웃을 일만 남았네요. 탄지로는 일을 하던 중 유녀들의 입소문에서 스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녀가 자신의 방에 손을 씻고 도망치겠다는 얘기를 쓴 뒤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탄지로는 이것이 위장이라 생각하였고 이 일에 오니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한편 텐게는 밖에서 오니의 기척을 추적하고자 하였지만 나쁜 느낌만 들 뿐 기척을 교묘하게 잘 숨기는 수수함에 이곳에 상현의 오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화려하게 죽여주는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오기모토야 가게에 잠입한 이노스케는 몸이 좋지 않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마키오의 정보를 듣게 되는데 마키오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들켜 오니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 추궁받는 상황이었죠. 이노스케는 마키오의 방에서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마키오와 오니를 놓치고 맙니다. 쿄고쿠야에서는 히나츠루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감청하던 제니츠가 오이란의 방을 청소하던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가갔고 그 순간 이전에 마주친 오니들과 다른 몸을 떨리게 만드는 오니의 기척을 느끼게 하는 와라비 히메라는 오이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와라비 히메는 자신의 방이 엉망진창인 것에 짜증을 내며 여자아이를 혼내려고 하였고 이를 제니츠가 막아섭니다. 사실 이 와라비 히메가 유곽에 숨어든 상현 6의 오니 다키였죠. 탄지로가 잠입하기 이틀 전 다키는 자신의 정체를 이 가게의 마님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와라비 히메는 엄청나게 아름답지만 그만큼 성품이 고약했는데 마님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어나는 부상자나 애반도주, 자살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와라비 히메의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키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마님에게 누구 벌이로 이 가게가 이만큼이나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자신의 목을 꺾어 눈을 치켜세우고 노려봅니다. 이 모습을 본 마님은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오래전에 지금의 와라비 히메처럼 아름답지만 성품이 고약하고 히메가 붙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목을 꺾어 눈을 치켜뜨면서 노려보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고 말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존재했던 비슷한 인물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에
와라비 히메가 인간이 아님을 눈치채었고, 이에 와라비 히메는 본 모습을 드러내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키를 키부츠치 무잔이 찾아왔고 지주를 7이나 없애버린 다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부하 직원을 격려해 주었죠. 다시 제니츠가 와라비 히메, 아니 다키의 손을 붙잡은 현재로 돌아와서 다키는 제니츠를 날려버리고 제니츠가 납법을 사용한 것에 귀살대원임을 눈치챕니다. 그 이후 제니츠는 행방불명이 되죠. 한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탄지로와 이노스케에게 텐겐이 나타나 제니츠가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텐겐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판단을 잘못했고 이제부터 혼자 움직이겠다며 손을 떼라 말한 뒤 사라집니다. 탄지로는 오늘까지 해서 자신이 있는 토키토야에 대한 조사가 끝나니 밤이 되면 오니를 보았다던 이노스케의 오기모토야로 가겠다고 합니다. 탄지로는 두뇌를 풀가동하여 이곳의 오니가 인간 행세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특정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건물 안에 통로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하기에 아직 제니츠와 텐겐의 아내들도 다들 살아있을 것이라 여겨 반드시 구해내겠다 다짐합니다. 이노스케는 그것을 모두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이라고 하죠. 탄지로는 토키토야를 떠나 이노스케 쪽으로 향하는데 오니의 기척을 느끼고 되돌아갑니다. 다키가 하루 뒤에 이곳을 떠날 코이나츠를 사냥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탄지로는 다키의 모습을 보고 건물 안을 찾고 또 찾아도 사람이 드나들 통로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다키의 허리띠를 보고 허리띠가 통할 틈만 있으면 인간을 허리띠에 빨아들여 납치할 수 있었던 것이라 깨닫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때 이외에는 나오지 말라 하였고 곧 다키와 탄지로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水の呼吸火の型 탄지로는 물의 호흡 넷째형을 사용해 다키의 허리띠를 잘라내었고 코이나츠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다키와 합을 겨루며 일륜도의 날이 상해 이대로면 이길 수 없기에 몸에 맞지 않는 물의 호흡 대신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쿄주로의 마음을 불태우라는 말을 상기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히노카미 카구라 열이롱경과 연무, 환희롱, 화차를 사용하였지만 다키를 당해낼 수 없었고 곧 히노카미 카구라를 연발한 반동으로 몸에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나 회복의 호흡을 사용하여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쿄주로처럼 다른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힘을 내려고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오기모토야의 이노스케는 탄지로가 늦자 텐겐의 생쥐가 가져온 일륜도로 저돌맹진하며 가게를 들쑤시고 있었고 오니의 소굴로 통하는 작은 구멍을 찾아냅니다. 머리밖에 들어갈 수 없는 통로였지만 자신의 관절을 모두 뽑아 고양이처럼 들어갈 수 있었죠. 이노스케가 들어간 곳은 다키가 허리끈으로 인간들을 붙잡아 놓은 식량 창고 같은 곳이었고 제니츠와 텐겐의 아내 스마와 마키오도 잡혀 있었으며 그곳을 다키의 지렁이 같은 분열체가 지키고 있었죠. 다키의 분열체와 이노스케의 전투가 시작되고 구해낸 텐겐의 아내들까지 가세했으나 인간을 지키면서 싸우기에 불리할 때 잠든 제니츠가 병력일삼을 사용하며 빠른 스피드로 활약합니다. 또한 히나츠로를 구해낸 텐겐이 이들의 싸움 기척을 느끼고 합류하자 다키의 분열체는 구멍으로 도망쳐 다키에게 되돌아갔고 분열체를 흡수한 다키의 모습이 변하며 한층 더 강해지게 됩니다. 싸움의 소동을 느끼고 유곽에 있던 일반 사람들이 나오자 다키는 이들을 공격하여 죽인 뒤 지주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 했으나 탄지로는 다키가 이런 짓을 벌인 것에 용서하지 못한다며 멈추라고 붙잡습니다. 이에 다키는 추한 인간에게 살아있을 가치 따윈 없다며 사이좋게 다같이 죽어버리라고 말하자 탄지로는 다키의 말에 분노로 가득 찼고 랭고쿠 신주로로부터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게 되죠. 신주로는 아내의 죽음으로 술에 빠져 얼간이처럼 산 것에 반성하였고 자신은 쿄주로가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서 해의 호흡을 사용하는 탄지로와 같이 선택받은 자는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자신의 이마에 있는 반점이 과거 동생이 화로를 쓰러뜨렸을 때 감싸다가 생긴 화상이었고 지금의 모양은 최종 선별에서 부상을 입어 지금 모양이 된 것이었기에 자신이 선택받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죠. 탄지로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어도 힘이 부족하여도 사람에겐 어찌해서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그때가 불합리하게 목숨을 빼앗는 다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키는 탄지로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몸에 흐르는 무잔의 세포 기억을 통해 과거의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키는 혈기술을 사용하며 도망칠 곳이 없는 교차의 일격을 날리고 분노로 각성한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도 잘라내며 목을 쳤으나 베어내지는 못했죠. 이후 탄지로가 다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투가 계속되지만 탄지로는 이미 한참 전에 인간이 가진 몸의 한계를 넘어섰고 한순간에 그 여파가 몰려와 쓰러지게 됩니다. 다키가 끝을 내려는 순간 네즈코가 나와 탄지로를 구해주었고 다키의 피가 무잔의 피 농도만큼 진해 가족을 죽인 무잔에 대한 분노가 다키를 향하게 되며 다키와 네즈코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즈코는 분노로 각성하여 모습이 변하였고 상현과 필적할 속도에 회복 재생을 하게 됩니다. 아카자를 연상케 하는 회복 속도로 다키를 압박하였으나 네즈코는 점점 오니의 피에 먹혀가고 있었습니다. 다키가 네즈코의 몸을 조각내는 즉시 피가 응고돼 본래의 몸으로 재생하였으며 혈기술까지 사용해 다키를 압도합니다. 폭주하기 시작한 네즈코는 인간을 보자 잡아먹으려 달려들었고 정신을 차린 탄지로는 그런 네즈코를 막습니다. 네즈코를 잠들게 하려는 탄지로와 그 사이 공격해오려는 다키, 그리고 지켜야 할 주변의 인간들. 절체절명의 순간 우주의 텐겐이 등장하였고 다키는 자신이 찾던 지주가 나타난 것에 말을 걸었지만 텐겐은 다키가 내가 찾던 선년이 아니라며 약하다고 하였고 꺼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렸죠. 네즈코를 막던 탄지로에게 텐겐은 꿈을 대는 멍청한 꼬맹이는 싸움터에 필요하지 않다며 얌전히 자장가라도 불러주라 말했고 이 말에 영감을 얻은 탄지로는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네즈코에게 불러주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며 잠들게 됩니다. 목이 베어진 다키는 성년이 아니라며 너무 약하다 말하는 텐겐의 말에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오빠를 부르자 그녀의 몸에서 또 하나의 오니, 규타로가 나타납니다. 텐겐은 그를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다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반사속도를 보여주었죠. 텐겐은 다키의 목을 베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에 규타로를 본체로 생각하여 그의 목을 베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 하지만 닌자의 가문이라 어느 정도 동네성이 있었음에도 규타로의 혈감에 묻은 독이 서서히 그의 몸을 잠식해가게 됩니다. 2대1로 불리한 전투를 하던 텐겐에게 탄지로 일행들이 가세합니다. 텐겐은 자신이 이곳에서 떠나다 있음에도 도망치지 않은 탄지로 일행들이 자신의 계승자라고 말했고 규타로 다키와 전투하며 그들을 죽일 방법을 간파한 텐겐은 이길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키와 규타로 두 남매의 목을 동시에 베는 것. 다키는 제니츠와 이노스케가, 규타로는 탄지로와 텐겐이 맡으며 전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탄지로는 이미 다키와의 전투로 입은 상처와 체력 소모가 심한 상태였고 텐겐 또한 독에 당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치유되는 오니들에게 승기가 기울어 가고 있었죠. 그때 히나츠루가 등나무꽃에서 추출한 독을 바른 쿠나이를 던졌고 규타로는 잠시 재생 능력을 잃게 되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탄지로와 텐겐이 달려들었으나 규타로는 순식간에 독을 분해하며 위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쿠나이를 던진 히나츠루를 죽이려고 다가갔고 카구라를 쓸 체력이 없는 탄지로는 물의 호흡과 히노카미 카구라를 합쳐 사용해 히나츠루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구해준 탄지로에게 텐겐은 감사하다 말하며 규타로의 목에 칼을 휘두르고 이에 맞춰 탄지로도 검을 휘두르지만 규타로는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텐겐과 규타로는 다른 곳으로 같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규타로보다 다키가 좀 더 약해 먼저 해치우자는 제니츠의 말에 탄지로는 다키 쪽에 가세하게 됩니다. 셋이서 상대하자 이노스케가 다키의 목을 베었고 목이 다시 안 붙게끔 들고서 튑니다. 하지만 다키의 목에서 규타로가 나와 이노스케는 규타로의 혈검에 심장이 찔려 쓰러지게 됩니다. 규타로를 상대하던 텐겐은 왼팔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몸을 붙인 다키의 공격에 휘말린 제니츠도 기왓장에 짓눌려 쓰러졌고 탄지로도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지만 그의 앞에는 규타로가 있었습니다. 규타로는 탄지로가 짊어진 상자에 피부치인 동생 네즈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곤 탄지로가 오빠로서 동생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꼴사납다 말하고 탄지로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자신의 목을 베어보라 조롱합니다. 근데 규타로는 탄지로의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런 모습이 싫지 않다고 하였고 탄지로에게 여동생을 위해 오니가 되면 살려주겠다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즈코와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죠. 이에 탄지로는 규타로가 방심한 틈을 노려 등꽃 독이 묻은 쿠나이로 규타로의 허벅지를 찌르고 박치기로 응수합니다. 이어서 일륜도로 규타로의 목을 배려하였고 다키가 탄지로를 공격하려는 순간 제니츠가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병력일섬 신속을 사용해 폭발적인 스피드로 다키의 목을 베어내려고 하죠. 규타로의 목은 탄지로가, 다키의 목은 제니츠가,
둘의 목을 동시에 베서 승리할 기회를 잡은 상황. 하지만 규타로의 목은 단단해서 탄지로가 베어낼 수 없었고 곧 쿠나이의 독에서 회복한 규타로가 탄지로를 공격합니다. 이때 왼팔을 잃은 텐겐이 규타로의 앞을 막아서는데 근육으로 억지로 심장을 멈춰 독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멈춰놓았던 것이죠. 텐겐은 적의 공격 동작의 율동을 읽어내고 소리로 변환하여 버릇이나 사각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보면이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규타로의 전투 스타일 파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독이 든 몸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한계였고 목을 베는 것은 탄지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규타로의 공격을 모두 텐겐이 막아내고 탄지로가 규타로의 목을 베기 위해 돌진합니다. 규타로의 낫이 탄지로의 턱을 꿰뚫었지만 이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몸의 힘을 짜내려 하자 뺨에 반점이 발현되며 규타로의 목을 베어냈고 다키 쪽도 규타로에게 심장이 찔리기 전 내장 위치를 뒤틀어 즉사를 피한 이노스케가 가세하여 다키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규타로와 다키의 목을 베어 승리를 직감한 순간 뒤늦게 발동한 규타로의 혈기술 원참선해가 발동하여 탄지로 일행을 덮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네즈코가 혈기술로 독을 태워 날려버리며 싸움에 휘말린 민간인은 다수의 사상자가 있었으나 귀살대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상현 6의 오니를 이기게 됩니다. 탄지로는 상현의 피를 채취하여 타마요에게 보내고 오니의 목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게 웬걸? 규타로와 다키는 롤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인 서로가 트롤 짓을 했다며 남탓을 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규타로의 입을 막으며 이 세상에서 단 둘뿐인 남매이니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너희가 한 일은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으며 죽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증오받으면서 매도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적어도 둘만이라도 서로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죠. 규타로는 너희한테 설교 듣고 싶지 않다며 꺼지라고 발악하지만 다키의 몸이 사라지자 그녀의 인간이었을 적 이름 우메를 외치며 과거 자신들이 오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게 됩니다. 유곽의 최하층에서 살아가던 규타로는 추한 겉모습과 외모를 가져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물 취급받으며 멸시당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쥐나 벌레를 먹으며 연명하였고 장난감은 손님이 놓고 간 낫이었죠. 그런 그에게 변화를 준 것은 여동생 우메가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우메는 어른이 눈길을 돌릴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 규타로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싸움에 강한 것을 깨닫고 깡패일을 시작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다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해 자신의 추한 외모가 도움이 된 것으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살이 되었을 때 손님인 사무라이가 자신의 오빠를 모욕하자 우메는 사무라이의 눈을 비녀로 찔러 실명시켜버린 탓에 그 죗값으로 규타로가 없는 사이 끌려가 산채로 태워지게 되었고 규타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뿐인 여동생을 빼앗아간 것에 절규하고 유녀 관리인과 사무라이를 죽이게 됩니다. 규타로는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여동생을 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눈 속을 걷다 당시 상현 6인 도우마와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무장과 만나게 되어 오니가 되었던 것이었죠. 규타로는 우메를 자신이 기른 탓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우메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미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승가는 길에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다키와 만나자 무언가를 결심한 듯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며 자신과 반대쪽에 밝은 곳으로 가라고 한 뒤 떠납니다. 이에 다키는 규타로에게 매달린 뒤 몇 번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오빠의 여동생이 될 거라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과 약속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그녀의 말에 규타로는 우메와 어릴 적 추운 겨울에 같이 도롱이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우리 둘이 함께라면 최강이라고 서로를 위해주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후 규타로는 우메와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편 지쳐있던 텐겐과 아내들에게 뒤늦게 지원을 온 이구로 오바나이가 왔고 제대로 성장하는 젊은 녀석도 없는데 귀살대를 은퇴하겠다는 텐겐을 만류하지만 텐겐은 이를 부정하며 네가 싫어하는 젊은 녀석이 확실하게 잘 자랐다고 말합니다. 이에 오바나이는 어이 설마 살아남았다는 거냐 이 싸움에서 카마도 탄지로가 라고 말하며 탄지로가 상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것에 놀랍니다. 첫 주합회의 당시 모습을 생각하면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느껴지네요. 상현에게 승리한 이 싸움의 결과로 100여 년이나 변하지 않았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에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기뻐하고 반대쪽의 무자는 상현을 소집해 아직도 우부야시키 일족을 멸족시키지도 푸른 피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갈고댑니다. 이에 무잔의 소망에 다가가기 위한 정보를 붙잡았다는 상현 오쿄코에게 정보가 확정되면 상현사한 탱구와 함께 향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귀멸의 칼날 육아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육아편 스토리의 중점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겠네요. 귀살대가 100여 년 만에 상현의 온니를 쓰러뜨렸고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는 탄지로에게 신주로가 말한 반점이 발현되기 시작하며 선택받은 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쿄주로의 정신을 계승해서 마음을 불태우는 것을 이어나가는 탄지로의 모습이라든지 아카자에 이어서 오니와 전도를 하는 규타로와 그들의 슬픈 과거 이야기들, 네지코의 각성 및 전투씬, 이게 가포타볼이 만들어낼 귀멸의 칼날 육악편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귀멸의 칼날 육악 애니메이션 리뷰는 원작 피규어 리뷰로 계속 이어지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